여러분, 이번 사회시는 인권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신분인 여러분이 인권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인권표 만들기, 인권 포스터 그리기, 인권 동영상 만들기, 인권 사진 찍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이랍니다. 다른 사람을 직접 돕는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니 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인권보호 실천 방법입니다. 먼저 인권표 만들기는 인권 관련 캠페인을 할 때 피켓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인권표 공모전에 응모를 하여 인권표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권 포스터를 그려서 캠페인에 사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 공모전에 응모하여 전국적인 인권 홍보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포스터와 2019년 인권 공모전의 포스터 수상작을 보고 있는데요. 딱 봐도 초등학생들이 그린 것 같지요? 그리고 인권 동영상을 만들어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인권 공모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 사진 찍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활동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찍어서 알리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공모전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교과서 사진은 노인정에 봉사활동을 가서 어르신들과 건강체조도 배우고 안마도 해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어르신 두 분이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입니다.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권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인권과 관련된 책 읽기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대표적인 인권 관련 도서입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는 지난번 수업 시간에 소개했던 그림책입니다. 노란 샌들 한 짝은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 제목이 왜 노란 샌들 한 짝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궁금한 친구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책이라서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인권 관련 책을 읽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인권에 대한 개념 등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도 훌륭한 인권 보호 활동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입니다. 그럼 인권을 존중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상대를 무시하는 말, 차별하는 말, 차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말, 성별, 나이, 키 등의 신체나 외모를 놀리는 말 등이 인권을 존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반대로 하면 인권을 존중하는 말이 되겠지요. 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차별하지 않는 말, 차이를 인정해주는 말, 성별, 나이, 키 등의 신체나 외모를 놀리지 않는 말 등이 인권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기 위한 인권 개선 편지를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입니다. 교과서 109쪽에 인권 개선 편지를 써보세요. 학교에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은 구청장이나 시장 등에게, 그리고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멈추고 써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멈추세요. 네, 다 썼죠? 그럼 이번 시간에 핵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으로는 첫 번째, 인권 보호 관련 캠페인이 있습니다. 자, 이 캠페인으로 인권 표어를 만들고 인권 관련 포스터를 그리고 동영상이나 인권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 관련된 책을 읽고 인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입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들과 동생들,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글을 써서 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말고도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인권 보호 활동이 있다면 더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벌써 2단원 첫 번째 주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교과서 110쪽을 보도록 하세요. 네, 첫 번째 활동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를, 틀린 것에 X표를 하면 됩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다 한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하세요. 자, 그럼 영상을 멈추세요. 다 했습니까? 그럼 첫 번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즉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했지요. 옳은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그렇죠. 이거 역시 옳은 내용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처음 제정했다고 인권신장을 위한 옛사람들의 노력을 배우는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것도 옳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네요. 인권을 존중하는 말 사용하기, 인권 개선 편지 쓰기 등을 실천하면 나의 인권만 지킬 수 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틀린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인권도 존중받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지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활동입니다. 두 개의 픽토그램, 그림 문자 두 개가 있습니다. 가 그림 문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많이 봤겠죠? 두 그림 문자를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교과서에 써보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쓰도록 합니다. 자, 영상을 멈추세요. 다 했습니까? 네. 가그림은 지금 주차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림 문자입니다.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있고 손이 다리 위에 올려져 있어서 누군가가 밀어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어줘야 할 것 같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네, 그에 비해 나 그림 문자는 상체도 앞으로 숙여져 있고 팔도 등 뒤쪽으로 가 있어서 마치 달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장애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이 오지요. 가 그림 문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 그림 문자에 비해서 나 그림 문자는 장애인을 도움받아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장애인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 즉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되었다는 느낌이 옵니다. 두 개의 그림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 두 번째 주제인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